프랑스 대사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60대 할머니에게 말이죠. 그 밖에도 500명의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주 전만 해도 저 할머니 뭐야? 평생교육원 잘못 온 거 아니야? 입학식 날 신입생들 사이에 나타난 박영희. 이 나이에 대학이라니 정말 웃기네요. 줄 정도는 들어보셨겠죠? 학생들이 복소를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총장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문 통역사 3명이 동시에 확진됐습니다. 차라리 포럼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망신당하느니. 복도 게시판에 충격적인 공고가 붙었어요. UN 아시아 평화포럼 다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긴급 모집 자격 5개 국어 이상 가능자. 미쳤네. 누가 5개 국어를 해? 영희가 조용히 학생처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농담 아니시죠? 5개 국어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Vous écoute. Ravi de vous rencontrer. Je m'appelle Park Young-hee. 영희의 입에서 완벽한 프랑스어가 쏟아졌습니다. 교수가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났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서울 외국어대학교 정문 앞 3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아침이었어요. 60대 박영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을 뒤적이고 있었답니다. 입학 허가서를 꺼내 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순간 영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하지만 정문을 지나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꽃다운 20대 신입생들 사이로 걸어가는 영희에게 온통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할머니 뭐야? 평생교육원 잘못 온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근데 진짜 우리 학교 이미지 떨어지겠네?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지만 영희는 애써 모른 척하며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입학식장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빼곡히 들어찬 신입생들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영희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재빨리 맨 뒷자리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영희를 힐끗 쳐다보더니 노골적으로 가방을 들고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애써 태연한 척했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도 신입생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방에서 새 필기구 세트를 꺼냈어요. 어제 딸이 선물로 사준 반짝반짝 빛나는 노트와 볼펜이었죠. 그걸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펼쳐놓는 순간 영희의 얼굴에 다시 설렘이 번졌답니다. 그런데 두 줄 앞에 앉은 여학생이 뒤를 돌아보더니 친구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야, 진짜 웃기지 않아? 저거 봐봐. 킥킥 웃음소리와 함께 그 여학생이 슬쩍 핸드폰을 들어 영희를 향해 카메라를 켰어요. 찰칵 영희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여학생들은 화면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영희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말라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뚜껑을 돌리려는데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힘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그만 물병이 미끄러지며 물이 책상 위로 쏟아져 버렸답니다. 할머니, 조심하셔야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졌고 영희는 황급히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죠. 새로 산 노트가 물에 젖어 축축하게 변해가는 걸 보며 영희의 눈시울이 점점 붉어졌답니다. 그때 단상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어요. 학과장인 최 교수였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회색 정장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뭔가 카리스마가 철철 넘치는 외모였어요. 최 교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올해도 참 다양한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만 그 순간 최 교수의 시선이 영희 쪽으로 향했어요. 힐끗 보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답니다. 그 웃음이 뭔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죠. 요즘은 뭐 누구나 대학에 오는 시대니까요. 옆에 서 있던 30대 후반의 김 교수가 최 교수에게 살짝 몸을 기울이며 귓속말을 했어요. 나이 제한이라도 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진도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강당이라 앞쪽에 앉은 학생들에게는 다 들렸답니다. 최 교수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죠. 하지만 여러분, 학문은 엄격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말이죠. 마치 공정한 것처럼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과 어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면 가차없이 F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러더니 최 교수가 영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더욱 각오하셔야 합니다. 단상 위 교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영희를 겨냥한 거였죠.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단상을 정면으로 응시했답니다. 최 교수가 비꼬는 듯한 투로 물었어요. 혹시 제 말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 영희가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목소리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단호하고 당당했죠. 그 순간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한밤중 서울 외국어대학 도서관,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영희는 책상에 앉아 프랑스어 교재를 펼쳐놓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3개월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상이 시작됐어요. 3개월 전 영희의 집 거실. 영희는 안경을 쓰고 식탁에 앉아 대학 입학원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있었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는 모습이 마치 중요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퇴근한 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딸은 피곤한 얼굴로 구두를 벗다가 식탁 위 서류를 보고 멈칫했어요. 천천히 다가와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대학 입학원서? 영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나도 배우고 싶어서.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원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나이가 몇인데요? 환갑 넘으셨잖아요. 60이 넘어서 무슨 대학이에요? 배움에 나이가 어디 있니? 엄마는 평생 하고 싶었던 공부를. 손주나 봐주시지.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학생복 입고 다닌다고요? 바로 그때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사위는 허탈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답니다. 장모님, 솔직히 현실을 보셔야죠. 요즘 대학생들이 60 넘은 할머니랑 같이 수업 듣는 걸 좋아할 것 같으세요? 나는 그냥 조용히 배우기만. 젊은 애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공부한다고요? 그거 민폐예요, 민폐. 교수님들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딸이 원서를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 체면도 생각 좀 하세요. 사람들한테 우리 엄마 대학생이래. 어떻게 말해요? 직장에서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맞아요. 장모님 친구분들도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나이 들어 철없이 왜 저러나 하면서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원서를 집어들었지만 딸이 확 낚아챘죠. 이딴 거 하실 시간에 손주들이나 좀 봐주세요. 애들 학원비 버는 것도 빠듯한데. 딸은 원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구겨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답니다. 엄마, 제발 철 좀 드세요. 나이값 하시고요. 딸과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엔 영희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영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다가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구겨진 원서를 조심스럽게 주워 펴기 시작했죠. 주름진 손으로 하나하나 펴내는데 어느새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진 후 영희는 혼자 식탁에 앉아 원서를 다시 펴놓았답니다. 구겨진 자국이 남아있는 종이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어. 영희는 하숙집 작은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벽 한쪽에 붙어있는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영희는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낡은 가방을 꺼내더니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검은색 가죽 케이스가 나왔어요.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배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UN Interpreter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영희는 배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케이스 아래에 있던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985년이라고 적힌 그 사진 속에는 통역 부스 안에 앉아있는 젊은 영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답니다. 헤드셋을 낀 채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영희.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는데 각국 정상들과 악수를 나누는 영희의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영희 옆으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영희는 사진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어요. 한국의 천재 통역사, 박영희 유엔본부 최연소 수석 통역사 발탁. 큼직한 제목 아래로 젊은 영희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보였답니다. 영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나도 빛났었는데. 영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어학사전 9권이
차곡차곡 쌓여 나왔어요.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각 사전을 펼쳐보니 페이지마다 빼곡한 필기와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색연필로 표시한 문법, 볼펜으로 적어놓은 수거, 형광펜으로 그어진 중요 단어들. 영희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을 손으로 천천히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영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결연한 표정으로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해야 돼. 드디어 첫 수업 날이 밝았어요. 영희는 일부러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서 맨 뒷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젊은 얼굴들 사이에서 영희의 모습은 확실히 눈에 띄었죠.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 할머니 뭐야? 청강생인가? 아니, 근데 진짜 신입생이래. 어제 학생초에서 봤는데.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40대 중반의 김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도도한 표정을 한 그는 교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출석부를 펼쳤어요.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민준, 네, 김서연, 네? 출석을 부르던 김 교수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미간을 찌푸리며 출석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죠. 박영희? 영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강의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맨 뒷자리에 영희에게 쏠렸고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김 교수는 안경 너머로 영희를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아, 그 할머니 학생이시군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영희는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김 교수는 교탁에 팔짱을 낀 채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런데 박영희 씨, 프랑스어가 뭔지는 아세요? 강의실에 낮은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수를 바라만 봤답니다. 김 교수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다시 입을 열었어요. 먼저 정도는 들어보셨겠죠.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주먹이 책상 밑에서 꽉 쥐어졌어요. 김 교수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가더니 분필을 집어들었죠. 칠판에 지 마펠마리라는 간단한 문장을 썼습니다. 자, 박영희 씨, 이거 읽어보실래요? 영희가 천천히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아니 됐어요. 시간 아까워서요. 강의실이 웃음바다가 됐답니다. 김 교수는 팔짱을 낀 채 영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나이에 대학이라니 정말 웃기네요. 학생들의 폭소가 터져나왔어요. 몇몇은 책상을 치며 웃어댔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희를 몰래 찍기까지 했답니다. 영희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 앉았어요. 김 교수는 여유롭게 교탁으로 돌아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따라오기 힘드시면 청강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학점도 안 나오는데 굳이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강의실이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영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을 빠져나갔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영희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어요. 제발, 제발. 영희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안쪽 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린 뒤 그 위에 주저앉았죠.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영희는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목이 메어 나오는 소리를 간신히 억누르며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화장실 안을 가득 채웠죠. 너 오늘 그 할머니 봤어? 완전 민폐였지? 영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 나도 봤어. 교수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교수님 표정 봤어? 완전 황당해 하시던데. 저 나이에 대학은 왜 온 거야? 두 학생의 웃음소리가 칸막이 너머로 들려왔어요. 영희는 두 손으로 입을 꽉 들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절대 낼 수 없었죠. 우리 학번 망쳤어. 완전. 앞으로 계속 같이 수업 들어야 한다며? 생각만 해도 짜증나.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진심. 세면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두 학생이 나간 거죠. 영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또 닦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눈물이 솟아났어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영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칸 밖으로 나와 세면대 앞 거울을 마주했을 때 영희는 그만 숨이 턱 막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했거든요. 충혈된 눈,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지친 표정.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영희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물을 떠서 얼굴에 끼얹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가슴속 뜨거운 무언가는 식지 않았어요. 다시 거울을 봤을 때 영희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니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텅 빈 화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영희는 가방을 열어 그 안을 뒤적였습니다. 수첩, 펜, 지갑을 지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죠.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UN 로고가 새겨진 금빛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 배지를 꺼내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배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누군데? 거울 속 영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점점 단단해졌고 입술을 깨물며 턱을 들어올렸죠. 그 눈빛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캠퍼스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새벽 5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도서관 3층 외국어 자료실 한쪽에서 불빛이 환하게 켜졌답니다. 그곳엔 박영희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프랑스어 원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기초 문법책부터 고급 문학 작품까지 다양했죠. 영희는 두꺼운 프랑스어 원서를 펼치더니 놀라운 속도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가 보통 사람이 한국어 소설 읽는 것보다 빨랐답니다. 막힘없이 술술. 마치 모국어를 읽듯이요. 그러면서도 손은 쉬지 않고 노트에 필기를 해나갔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문법 정리와 단어 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죠. 1시간이 흘렀어요. 영희의 노트는 이미 수십 페이지가 채워졌답니다.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할머니 또 오셨어요? 매일 이 시간에 계시네요. 영희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저는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는데 말이죠. 아직 배울 게 많아서요. 시간이 아까워요. 청소 아주머니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7시가 되자 학생 한 명이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일찍 온 남학생이었죠. 그 학생은 외국어 자료실에 앉아있는 영희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일찍부터 공부하세요? 공부는 나이 상관없잖니. 자네도 일찍 왔구나. 영희의 따뜻한 미소에 학생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보고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학생은 자리에 앉으며 슬쩍 영희의 노트를 흘끗 봤는데요. 거긴 완벽한 프랑스어 문법 정리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프랑스어 수업 시간이었어요. 김 교수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쭉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공지하겠습니다. 조별 과제로 진행할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4명씩 팀을 구성하세요. 프랑스 문화에 관한 발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팀 짜세요. 교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학생들은 재빠르게 친한 친구들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모이기 시작했답니다. 야, 우리 넷이서 하자. 좋아, 빨리 자리 옮기자.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장 가까이 앉은 여학생 무리 쪽으로 걸어가며 작게 말을 걸었죠. 저기, 혹시 제가... 그런데 그 여학생이 영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 저희 인원 찼어요. 목소리가 너무 빨라서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답니다. 영희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창가 쪽에 모여있던 남학생들에게 다가갔죠. 혹시 한 자리... 저희도요. 벌써 4명이에요. 그 남학생은 영희의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더니 옆 친구와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답니다. 영희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슬쩍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누군가는 갑자기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결국 영희는 강의실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게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이미 완성된 팀들이 왁자지껄 과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김 교수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박영희 학생은 혼자 하시죠.
영희가 교수를 바라봤지만 김 교수는 이미 시선을 돌린 상태였어요. 어차피 팀 활동 따라오기 힘드실 테니까요. 혼자서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그 말에는 배려라곤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느낌이었죠.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소리에는 떨림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마치 익숙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듯했답니다. 그때 뒤쪽에서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 솔직히 부담이지. 맞아. 나이 드신 분이랑 좋아하면 우리만 고생이야. 그 소리가 영희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김 교수가 다시 한번 영희를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어요. 박영희 학생, 형식적으로만 제출하세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 말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어요. 어차피 기대하지 않으니 대충 하세요라는 뜻이었죠. 영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 영희는 복도를 걷다가 학생들이 왁자지껄 모여있는 게시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뭐지? 무슨 일이야? 궁금해진 영희가 조심스럽게 학생들 사이로 다가가 봤는데 와, 정말 엄청난 크기의 포스터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UN, 아시아 평화포럼, 인세울. 진한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인 제목이 정말 위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쓰인 문구가 영희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죠. 다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긴급 모집. 영희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공고문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는데 자격요건 부분에서 눈이 확 커지더라고요. 자격요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중 5개 이상 능통자. 야, 이거 봐. 진짜 미쳤네. 누가 5개 국어를 해? 맞아. 우리 학교 체면 때문에 그냥 붙인 거겠지.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 있을까? 학생들이 피식피식 웃으며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희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고 공고를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카메라가 영희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뭔가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죠. 영희는 천천히 손을 올려 공고문을 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날짜는 2주 후네. 그러더니 갑자기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공고문 사진을 찍기 시작했답니다. 여러 번 확대해서 찍고 자격 요건 부분을 따로 또 찍고 연락처 부분도 꼼꼼히 찍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영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고문을 바라보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빛엔 무언가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기회를 드디어 찾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영희는 학생처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똑똑 문을 두드렸죠. 네. 무슨 일이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영희를 보자마자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UN 국제포럼 통역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습니다. 네?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키보드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채 영희를 멍하니 쳐다봤답니다. 신청서 주시겠어요? 푸. 할머니, 이거 농담 아니시죠? 직원이 피식 웃으며 물었어요. 농담이라도 들은 듯한 표정이었죠. 진심입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직원의 웃음이 스르륵 사라졌답니다. 아, 네. 근데 이거 5개 국어 이상 가능해야 하는 거 아시죠? 그것도 동시통역 수준으로요. 마치 포기하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9개 국어 가능합니다. 네. 네. 신청서 여기 있어요. 직원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함에서 신청서를 꺼냈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영희는 신청서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어 항목에 도착하자 영희의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어요. 영어, 체크. 프랑스어, 체크. 스페인어, 체크. 독일어, 체크. 중국어, 체크. 일본어, 체크. 러시아어, 체크. 아랍어, 체크. 이탈리아어, 체크. 총 9개 국어 옆에 빠짐없이 체크 표시가 찍혔답니다. 영희가 신청서를 내밀자 직원이 대충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신청서를 보는 순간 직원의 눈이 커졌답니다.
진짜 다 체크하셨네요. 이거 테스트는 받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언제든지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무성의하게 대답하며 신청서를 옆으로 밀어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 외국어대학교 총장실 앞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행정처장이 급하게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왔고 최 교수와 김 교수도 긴급 호출을 받아 달려왔죠. 총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행정처장이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급하게? 큰일 났습니다, 총장님. 방금 유엔 측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무슨 일인데요? 전문 통역사 3명이 동시에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그 순간 총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뭐라고? 3명이 동시에. 네, 그것도 내일 모레가 포럼인데 총장이 책상을 탁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대체 통역사를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최 교수가 급히 나섰어요. 총장님,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학교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지금 전국의 통역사들한테 다 연락 돌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행정처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9개 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친. 이거 진짜 큰일인데. 포럼이 취소되면 우리 학교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바로 그때 학생처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더니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자원봉사 신청자가 한 명 있긴 합니다. 총장이 번쩍 눈을 뜨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때 학생처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총장님, 잠깐만요. 통역 자원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데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세요? 그게 박영희라는 분인데요. 저희 학교 신입생입니다. 뭐? 그 할머니요? 할머니가 무슨 유엔 포럼 통역을. 신청서를 보니까 9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교수가 책상을 탁 치며 폭소를 터뜨렸어요. 말도 안 돼요. 프랑스어 기초 단어도 제대로 못 읽는 학생이 9개 국어라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직원님. 지금 유엔 귀빈들 앞에서 통역하는 자리인데요. 국가 망신당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9개 국어를요. 한 학기도 제대로 안 다닌 할머니가 무슨 통역이에요? 시간 낭비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빨리요. 하지만 총장님, 시간이 얼마 없는데 다른 방법이. 최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차라리 포럼을 취소하는 게 낫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맞아요.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도 테스트라도 한번. 최 교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직원을 쏘아봤습니다.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총장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총장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워져 있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처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총장님. 전국 모든 대학과 통역기관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총장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에 프랑스어 통역사가 한 명도 없단 말이오. 물론 프랑스어 통역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유엔 포럼 수준의 동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은 최 교수가 나직하게 끼어들었어요. 총장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유엔 측에 정중한 사과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총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교육자 인생에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똑똑. 누구요? 문이 열리고 박영희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총장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최 교수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 학생,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총장이 영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학생이 유엔 포럼급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네, 테스트해 주십시오. 최 교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총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60대 신입생한테 이런 중대한 행사를. 하지만 총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나 해봅시다. 최 교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총장님,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못 집니다. 만약 실패하면. 총장이 최 교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준비하세요. 통역 테스트실 문이 열리자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방 안에는 총장님과 최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들 그리고 행정직원들까지 빼곡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어요. 방 한가운데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그 앞에 덩그러니 의자 하나만 놓여 있었답니다. 최 교수가 영희를 힐끗 보더니 옆 교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끝나겠네요.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주변 교수들이 피식 웃음을 흘렸죠. 총장님이 손댄으로 영희를 앉히더니 행정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연결 중이라는 표시가 뜨더니 곧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화면 너머로도 강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죠. Bonjour, je suis ravi de participer à cette évaluation. Commençons par un sujet actuel, l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dans le context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européenne. 참사관의 프랑스어가 빠르게 쏟아져 나왔어요. 복잡한 외교 용어들이 섞인 일반적인 속도보다 훨씬 빠른 발화였죠. 영희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습니다. 김 교수가 최 교수를 힐끗 보며 속삭였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봤죠. 눈까지 감았어요. 당연하죠. 참사관님 말씀이 얼마나 빠른데. 참사관의 말이 끝났어요. 1초, 2초, 3초. 교수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Merci pour votre intervention. Permettez-moi de traduire avec précision. Vous avez mentionné les relations diplomatiques franco-coréennes dans le contexte de la transition énergétique européenne. 순간 교수실이 얼어붙었어요. 완벽한 발음의 프랑스어가 영희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왔죠. 화면 속 참사관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참사관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와 한국의 외교 관계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동시통역이 시작되었어요.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한국어에서 프랑스어로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가는 두 언어. 최 교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김 교수는 그냥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참사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빠르고 더 어려운 외교 용어들을 섞어서 말이죠. En ce qui concerne les accords bilatéraux sur le transfert de technologies nucléaires, notamment dans le cadre du partenariat stratégique, 양국 간 핵기술 이전 협정, 전략적 파트너십 같은 고급 외교 용어들이 쏟아졌어요. 영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양국 간 핵기술 이전 협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전략적 파트너십의 틀 안에서 참사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는 마치 테스트라도 하듯 프랑스 외교과에서만 쓰는 관용구까지 섞어 말하기 시작했죠. c'est une question qui demande doigté diplomatique, n'est-ce pas?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absolument une main de fer dans un gant de velours, comme on dit. 철의 손을 벨벳 장갑 속에라는 프랑스 외교 관용구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죠. 참사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Incroyable. 총장은 전화기를 내려놓더니 다시 영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박영희 씨, 이번엔 스페인어도 테스트하겠습니다. 최 교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죠. 총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프랑스어와 영어를. 최 교수, 자리에 앉으시죠. 이건 대학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총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총장은 다시 전화기를 들더니 스페인 대사관으로 연결했답니다. 잠시 후 스피커폰에서 빠른 스페인어가 흘러나왔어요. Hola, ¿quién habla?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즉시 대답했습니다. Buenos días. Soy Park Young-hee. Trabajo como intérprete en la Universidad de Seúl. 스페인 참사관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Increíble. Su acento es perfecto. ¿Ha vivido en España? Sí, viví en Madrid durante 5 años. 영희의 스페인어는 마치 마드리드 거리를 걷는 현지인처럼 자연스러웠답니다. 억양 하나하나가 완벽했죠. 김 교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번엔 러시아어입니다. 총장이 러시아 문화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거친 러시아어 발음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Кто говорит?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Пак Йон-хи. Я переводчик в Сеуль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аш русский язык безупречен. Вы говорите как носитель языка. 영희의 러시아어는 딱딱한 자음과 부드러운 모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총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어. 중국 대사관 직원과의 통화가 시작됐죠. 你好，请问是谁？您好，我叫朴英基，我在首尔外国语大学担任翻译。哇，您的普通话说得太标准了，声调也完美无缺。 영희의 중국어는 성조 하나 틀리지 않았답니다. 최 교수는 이제 의자에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입술을 떨고 있었죠. 일본어도 확인하겠습니다. 일본 문화원으로 전화가 연결됐어요. もしもし、どちら様でしょうか？はじめまして。パクヨンミヒと申します。ソウル外国語大学で通訳をしております。 영희는 정중한 경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했답니다. 素晴らしい。敬語の使い方まで完璧ですね。 행정처장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건 정말 독일어. 독일 문화원 담당자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Guten Tag. Wer spricht? Guten Tag, mein Name ist Park Young-hee. Ich arbeite als Dolmetscherin an der Seoul Foreign Language University. Ausgezeichnet. Ihre Grammatik ist perfekt. Sogar die Deklinationen sind fehlerfrei. 영희의 독일어는 까다로운 격변화도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김 교수는 완전히 기가 꺾인 표정이었답니다. 이탈리아어. 이탈리아 문화원으로 전화가 넘어갔죠. Pronto. Chi parla? Buongiorno, mi chiamo Park Young-hee. Lavoro come interprete all'Università di Seoul. Mamma mia, il suo accento è perfetto. Lei è italiana? 영희의 이탈리아어는 억양까지 네이티브처럼 자연스러웠답니다. 마치 로마의 거리에서 자란 사람처럼요. 포르투갈어도 테스트하겠습니다. 포르투갈 대사관으로 전화가 연결됐어요. Olá, quem fala? Bom dia, meu nome é Park Young-hee. Trabalho como intérprete na Universidade de Seul. Incrível. Você fala português europeu ou brasileiro? Posso falar os dois. Qual prefere? Fantástico. Você distingue perfeitamente os dois dialectos. 영희는 브라질식과 유럽식 포르투갈어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구사했답니다. 총장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입니다. 아랍어. 아랍문화원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السلام عليكم. من يتكلم؟ وعليكم السلام. اسمي بارك يونغ-هي. أعمل كمترجمة في جامعة سيول للغات الأجنبية. ما شاء الله. لغتك العربية ممتازة جدا. هذا مستوى نادر جدا. 가장 어려운 언어로 꼽히는 아랍어까지 영희는 완벽하게 소화해냈답니다. 총장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영희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건 정말 행정처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9개 국어를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최 교수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강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최 교수가 가장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요. 김 교수도 테스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9개 국어를 이렇게 완벽하게. 총장이 천천히 영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런 실력을? 영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었던 학생입니다. 행정처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9개 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순간 최 교수가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책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면서요. 제가 뭘 한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실력자였다니.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총장이 영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UN 포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여러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우시니 박영희 씨께서 통역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희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최 교수 옆을 지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최 교수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최 교수의 온몸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손에 들린 프랑스 참사관의 명함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영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1984년 뉴욕 UN 본부. 유리로 된 동시통역 부스 안에 20대의 젊은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연설이 쏟아지는 순간 영희의 입에서는 완벽한 한국어 통역이 흘러나왔어요. 단 0.1초의 지체도 없이 마치 원래 한국어 연설인 것처럼요.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통역 부스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죠. 한국의 천재 통역사 박영희 씨 덕분에 오늘 회의가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신문들의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 박영희, 최연소, 유엔 수석 통역사 임명. 한국 외교의 자랑. 세계가 인정한 언어의 마술사. 화려한 20대를 보내던 영희. 각국 정상들과 악수를 나누고 국제회의를 오가며 세계를 무대로 활약했죠. 그리고 그때 영희의 곁에는 늘 따뜻한 미소를 짓는 남편이 있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 속에서 영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이야.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988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장례식장에 검은 상복을 입은 영희가 어린 두 딸을 양쪽에 꼭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큰딸은 겨우 8살, 작은 딸은 5살. 두 아이 모두 엄마 치마를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영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석 달 후 유엔 사무국장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통역사, 당신은 우리의 최고 자산입니다. 정말 그만두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딸들을 위해 저는 그만둬야 해요. 아이들 때문이라면 우리가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근무 시간도 조정하고.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겐 이제 제가 전부예요. 엄마이자 아빠가 되어줘야 해요. 세계 무대보다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영희는 화려한 유엔 통역사의 삶을 접었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무직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딸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주말에는 과외까지 뛰며 돈을 모았어요. 빛나던 20대의 꿈은 서랍 깊숙이 묻혀버렸습니다. 현재 하숙집 침대에 앉은 영희의 얼굴을 따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에 든 명함이 눈물에 젖어 얼룩졌습니다. 내 꿈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딸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지쳐있던 그녀에게 대학 동창 친구에게서 카톡이 하나 날아왔죠. 야, 너희 엄마 대단하던데? 이거 봐봐. 딸은 고개를 갸웃하며 친구가 보낸 유튜브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유엔 통역사 출신 60대 신입생의 9개 국어 실시간 통역이었어요. 딸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답니다. 화면 속에는 엄마 박영희가 서 있었고 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Je vais maintenant procéder à l'interprétation simultanée. 프랑스어가 유창하게 흘러나왔고 이어서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가 끊김 없이 이어졌죠. 화면 속 교수들의 입이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희가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모습이 나왔답니다. 댓글창을 내려보니 이미 조회수가 3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저분 누구세요? 진짜 유엔 통역사 맞나요? 대박이다. 저 나이에 대학 입학하셔서 이 실력이라니. 우리 학교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자랑스럽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위가 화면을 힐끗 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이게 장모님이세요? 딸은 대답도 못한 채 영상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엄마의 눈빛이 너무나 당당하고 빛나 보였어요. 그 순간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갑자기 과거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간다고 했을 때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엄마, 그 나이에 무슨 대학이에요? 창피하게. 애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발 조용히 사세요. 이미 아빠 없이 살기도 힘든데. 그때 엄마가 했던 대답도 기억났습니다. 엄마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구나.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눈빛이 얼마나 슬펐는지 자신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애써 외면했던 거죠. 딸은 지하철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왜 그래요? 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전화번호를 찾아 화면을 응시했죠.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딸은 그저 휴대폰을 꽉 쥔 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의 하숙집 책상에는 9개의 사전이 빼곡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각 언어의 외교 용어 페이지마다 형광펜 자국과 빼곡한 메모들이 가득했죠. 영희는 한 권씩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다자간 협상, multilateral negotiation, négociation multilatérale, 외교적 면책 특권, diplomatic immunity. 손가락으로 단어를 짚으며 각 언어로 발음을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30년 전 UN 통역 부스 안에 있는 것 같았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영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뒷목을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영희의 시선이 책상 서랍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서랍을 열자 남편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 영희가 유엔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사진을 꺼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해낼게. 당신이 믿어줬던 것처럼 나도 나를 믿어볼게. 바로 그때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엄마, 영상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내일 꼭 갈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적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영희는 책상 한쪽에 놓인 UN 배지를 집어들었어요. 30년 전 마지막으로 달았던 그 배지. 배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영희는 작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안쪽 먼지가 쌓인 옷걸이에 네이비 정장이 걸려 있었죠. 30년 만에 꺼내는 정장이었어요. 영희는 정장을 꺼내 침대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피곤해 지친 60대 여성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UN 통역사가 서 있었죠. 영희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 드디어 UN 포럼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울 외국어대학교 대강당 앞 높은 기둥마다 각국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화려한 깃발들이 줄지어 걸린 모습은 마치 국제회의장 같았죠. 대강당 안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전방 VIP 좌석에는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갖춰 입은 외교관들, 고급스러운 드레스의 부인들, 그 위험 있는 분위기에 학교 관계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곧이어 학생 500명이 강당으로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교수진들도 단상 옆 특별석으로 들어섰고요. 이때 영희가 조용히 통역 부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그리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 저기 할머니 한 분이 통역 부스로 가시는데? 설마 저분이 오늘 통역하시는 거 아니겠지? 진짜? 에이, 말도 안 돼. 저 나이에 무슨 동시통역을. 학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어요.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시선들이 영희의 뒷모습을 따라갔죠. 교수석에 앉아있던 최 교수는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더니 옆에 앉은 김 교수에게 속삭였어요. 김 교수,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저 할머니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워낙 오래전 경력이라. 그때 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역 부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살짝 열고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헤드셋을 점검 중인 영희에게 말을 건넸어요. 박영희 씨, 오늘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명예가 걸린 자리입니다. 네, 총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헤드셋을 귀에 꽂았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하고 손가락으로 볼륨을 조절했죠. 그 침착한 모습엔 30년 전 UN 회의장에서 세계 정상들의 말을 옮기던 그때의 프로페셔널함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바로 그때 강당 맨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영희의 딸이었어요. 회사 일을 급하게 정리하고 달려온 모습. 숨을 헐떡이며 제일 뒤 구석자리에 살짝 앉았죠. 딸은 멀리 통역 부스 안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프랑스 대사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회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맨 60대 신사,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한 모든 조명이 그를 향했고 500명의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각국 외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죠. 통역 부스 안 영희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순간, 그녀의 심장은 고요하면서도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당 맨 뒤, 다른 두 손을 꼭 모았어요. 마치 기도하듯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연단에 서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Mesdames et messieurs, c'est un grand honneur d'être ici aujourd'hui. 순간 빠르고 유려한 프랑스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강물처럼 흐르듯 끊임없이 이어졌고 발음 하나하나가 정교했죠. 강당 안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뭐라는 거야? 완전 빠른데? 바로 그때 통역 부스 안 영희는 눈을 감고 깊이 집중했습니다. 헤드폰을 통해 들려오는 프랑스 대사의 목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스피커를 통해 영희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유창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사의 빠른 프랑스어가 영희의 입을 통해 완벽한 한국어로 변환되어 흘러나왔죠.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정확했고 프랑스어 특유의 뉘앙스까지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강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영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대박. 저게 진짜 프랑스어를 지금 통역하는 거야? 프랑스 대사는 계속해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복잡한 외교 용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Dans le cadre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nous devons renforcer nos liens diplomatiques. 영희는 전혀 흔들림 없이 즉각 통역했습니다. 양국 간 협력 체계 안에서 우리는 외교적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어 관용구까지 완벽하게 한국어로 번역해냈어요. 문맥을 살리면서도 한국어로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선택했죠. 최 교수는 객석 한쪽에 앉아서 입을 벌린 채 통역 부스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게 정말 60대 신입생이 하는 통역이란 말인가? 프랑스 대사의 연설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Merci beaucoup pour votre attention.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희의 마지막 통역이 끝나자마자 프랑스 대사는 무대에서 통역 부스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헐, 대사가 통역사한테 박수 치는 거 처음 봐. 진짜 완벽했어. 저게 동시 통역이라고? 언니, 나 소름 돋았어. 목소리 떨림 하나 없이 완벽했잖아. 와, 저 할머니 진짜 뭐야. UN 통역사 출신이라고 했지? 객석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페인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빠른 속도로 쏟아지는 스페인어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Necesitamos establecer un marco integral para la cooperación educativa que trascienda las barreras culturales y lingüísticas.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영희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는 교육 협력을 위한 포괄적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막힘이 전혀 없었어요. 스페인 대표의 빠른 말투를 그대로 따라잡으면서도 한국어는 더 명료하게 전달됐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대표가 일어섰어요. 딱딱하고 무게감 있는 러시아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Мы должны признать, что традиционные методы образования больше не отвечают требованиям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щества. 영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통역을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더 이상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러시아어 특유의 딱딱한 어감까지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최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표준 중국어가 아니라 지방 사투리가 섞인 억양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咱们得实实在在的考虑，这个教育改革不能光说不练。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일반 통역사라면 당황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통역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교육개혁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투리의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한 거예요.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교수 한 명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투리 광동지방 억양인데 어떻게? 일본 대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댓말이 가득한 격식 있는 일본어가 흘러나왔죠. 誠に恐縮ではございますが、私どもといたしましては、この度の提案に関しまして、 영희는 일본어 특유의 존댓말 체계를
완벽하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번 제안에 관하여 격식과 예의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달했어요. 여학생 1이 옆 친구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미쳤다. 진짜 미쳤어. 독일 대표가 일어서더니 긴 문장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독일어 특유의 긴 복합 문장이 끝도 없이 이어졌죠. Wir müssen berücksichtigen, dass die Implementierung solcher weitreichenden Bildungsreformen nicht nur administrative Herausforderungen mit sich bringt. 영희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동시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범위한 교육개혁의 시행이 행정적 도전 과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통역이었어요. 독일어 문장 구조는 끝까지 들어야 의미가 완성되는데 영희는 문장 중간부터 이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통역하고 있었던 거죠. 최 교수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탈리아 대표가 손동작과 함께 감성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Ma dobbiamo capire con il cuore, non solo con la mente, che l'educazione è l'anima della nostra società. 감정이 가득 담긴 이탈리아어였어요. 영희는 그 감성까지 고스란히 담아서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영혼이라는 것을 이탈리아어의 낭만적인 표현까지 완벽하게 살려냈죠.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와, 진짜 사람이야? 포르투갈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A gente precisa entender que a educação brasileira tem suas próprias particularidades.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포르투갈어는 억양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영희는 그 차이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통역했습니다. 브라질 교육이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브라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넣으며 지역적 특성까지 반영한 거예요. 교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아랍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통역사들 사이에서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아랍어였죠. يجب أن نأخذ في الاعتبار الخصوصيات الثقافية والدينية في تطوير المناهج التعليمية. 복잡한 문법 구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언어 체계까지. 하지만 영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9개 국어를 연속으로, 그것도 각기 다른 난이도와 특성을 가진 언어들을 완벽하게 통역해낸 거죠. 강당이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미쳤다. 진짜 미쳤어. 저게 가능한 거야? 교수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연사의 발표가 끝나자 포럼장 안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때였죠. 맨 앞줄에 앉아있던 프랑스 대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짝짝짝. 처음엔 혼자였죠. 하지만 그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자 스페인 대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어서 러시아 대표, 독일 대표, 이탈리아 대표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박수를 쳤어요. 우르르르.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답니다. 500명이 만들어내는 박수 소리가 마치 우레처럼 강당을 뒤흔들었거든요. 짝짝, 짝짝. 통역 부스 안에 앉아있던 영희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어요. 온 강당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영희는 조심스럽게 헤드셋을 벗고 부스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맨 앞줄에 있던 프랑스 대사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영희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Vous êtes une légende. Vous êtes une légende vivante. 당신은 전설입니다.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영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Merci beaucoup, monsieur l'ambassadeur. C'est un honneur.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사님. 영광입니다. 그러자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스페인 대표, 러시아 대표, 독일 대표가 차례로 영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Increíble. Absolutamente increíble.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Вы великолепны. Я никогда не слышал такого перевода. 훌륭합니다. 이런 통역은 처음 들어봤어요. 강당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최 교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한 발 두 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하지만 곧 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답니다. 털썩 최 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희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으로요. 쿵크, 쿵크, 쿵크.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최 교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최 교수는 마침내 영희 앞에 다다랐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500명의 학생들과 각국 대표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영희는 잠시 최 교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세요, 교수님. 최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영희가 힘을 주자 최 교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괜찮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최 교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뒤쪽에서 김 교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김 교수도 영희 앞에 서더니 깊게, 아주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희 씨.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포럼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프랑스 대사와 참사관이 따뜻하게 악수를 청하며 떠났고 김 교수와 동기들도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건넨 후 자리를 떴습니다. 영희는 혼자 남아 강단 위 물병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엄마!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영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딸이 그대로 영희에게 달려들어 와락 껴안았답니다. 딸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영희는 깜짝 놀라 딸을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제가 엄마를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많은 걸 해내신 분인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딸은 영희의 품에서 그대로 무너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알아, 괜찮아. 다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저는 그저 엄마가 늙어서 철없이 공부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딸은 고개를 들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영희를 바라봤어요. 나도 그냥 배우고 싶었던 거야. 네가 걱정한 것도 이해해. 엄마 나이에 대학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 뭐든지 다 응원할게요. 딸의 말에 영희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들었어요. 그때 뒤에서 사위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사위는 영희 앞에 서서 깊이, 정말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리하게 굴었습니다. 오늘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영희는 사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엄마! 딸이 다시 한번 영희를 꼭 껴안았어요. 이번엔 영희도 딸을 꼭 안아주었답니다. 모녀는 그렇게 강당 한 구석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학생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는 학생도 있었죠. 진짜 감동이다.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하네. 일주일이 흘렀어요. 영희는 총장실 앞에 서 있었죠. 행정처장이 직접 전화로 요청한 면담이었답니다. 영희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희 학생. 아니, 이제는 학생이라고 부르기가 조심스럽네요. 총장은 정중하게 자리를 권하며 직접 차를 따라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영희 학생, 지난 UN 포럼에서의 활약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명예를 드높여 주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총장님.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학교 이사회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학생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총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영희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우리 대학 명예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 500만 원의 강의료와 함께 전용 연구실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희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하지만 영희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만 번져 있었답니다. 총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혹시 조건이 부족하신가요? 총장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총장님. 조건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학생으로 배우고 싶어요. 학생으로요? 네. 저는 가르치려고 이 학교에 온 게 아니에요. 배우러 왔습니다. 60년 전 못다한 공부를 이제야 시작한 거예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니까요. 저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은 학생입니다. 총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영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답니다. 박영희 학생. 아니, 박영희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학교에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강의실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손을 들었답니다. 할머니, 여기 자리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좋아요. 칠판도 잘 보이고요. 학생들은 너도 나도 영희를 자기 옆자리로 부르고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죠. 고마워요, 얘들아. 오늘은 여기 앉을게요. 영희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바로 그때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답니다. 저기, 할머니. 다음 주부터 조별 과제가 있는데요. 저희 조에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야, 너희 조는 이미 인원 다 찼잖아. 할머니, 우리 조로 오세요. 순식간에 여러 학생들이 영희를 자기 조로 데려가려고 아우성이었어요. 영희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켰답니다. 얘들아, 고마워요. 하지만 나는 아직 천천히 배워야 할 게 많아요. 너희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더 배울 게 많은걸요? 바로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들어왔어요. 김 교수는 영희를 발견하고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영희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 학생. 오늘도 수업 들으러 오셨군요.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선생님 같은 분이 제 수업을 들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김 교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강단으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본 학생들도 모두 조용히 자리에 앉았답니다. 영희는 천천히 노트를 펼치고 펜을 꺼냈어요. 새하얀 노트 위에 오늘 날짜를 적으면서 영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이 영희의 밝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